정말 비만 그 자체로 엄연한 하나의 질병이면서 또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그만큼 치료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나이 드니까 으레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어요. 명의들과 함께 생생한 비만 탈출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KBS 스마트폰 어플 티벗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명의분들의 체중 관리법 하나씩 살펴볼 텐데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 먹는 식이요법이잖아요. 교수님들은 뭘 잡숫고 계신지, 뭘 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최 교수님 뭐 식단 좋은 걸 비결. 드시나? 아,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야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게 제일 원칙이군요. 지금 뭐 MC분께서도 말씀하셨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아마 저를 아시는 분 중에서 그 최영우 교수 너 먹는 거 분명히 봤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래 먹는 거.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저의 경우는 따로 뭐 음식을 이렇게 가리거나 뭘 특별히 더 먹는다거나 덜 먹지 않습니다. 그냥 골고루 이렇게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네.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적당량의 음주도 하고 있습니다. 오. 중요한 건 8시 이후에 먹지 않는다는 거죠. 아, 8시. 말 그대로 밤늦게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지 음식을 특별히 가리거나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너무 줄이세요. 맞아. 그러니까 며칠 버티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시는데 저의 경우는 8시까지는 먹고 싶은 걸 맛있게 즐겁게 먹자. 그리고 8시 이후에 야식은 먹지 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기는 드시는데 나만의 원칙이 철저하게 있는 건데 이게 교수님만 지키는 건지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명의들의 체중 감량 공통점 찾기. 공통점.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생활 습관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방금 말씀 주신 거예요. 나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 세 분의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먹지 않는다. 않는다. 세 모두 분. 진짜요? 드시지 않는다고. 오. 근데 이게 맛으로만 따지면은 참 끊을 수가 없는데 김 교수님 진짜 안 드세요? 얼마나 몰래 맛있어요.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로 안 먹는다는 아니고요. 네. 먹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나면은 자기 전에 늦게 자게 되면은 이제 출출하니까 출출해요. 네, 뭘 먹게 되는데 저는 뭐 두유를 한 잔 마신다든지 방울토마토를 몇 개 먹는다든지 제작분이 전화하셔서 야식 드시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는다고 했더니 저희 신랑이 옆에서 그건 야식이 아니라고 그럼. 그건 그렇게 야식이 얘기를 아니죠. 해가지고 제가 또 X를 들려다가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야식을 참을 수는 있어요. 또 주부님들은 그래도. 근데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회식도 해야 되고 또 친구분들 지인들 만나면 또 소주도 한 잔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남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야식을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또 있고 우리가 그쵸, 그쵸. 사회생활도 해야 네. 되고 그런데. 네, 이 야식이 참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야식이 사실 건강에 참 안 좋잖아요, 교수님.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밤에 자야 되고 푹 쉬어줘야 되는데 밤 늦게 야식을 먹게 되면 위가 밤에 저희가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 굉장히 불편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야식 안 좋고요. 또 야식을 드시는 분들 그 역류성 식도염이 그렇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8시 이전에 먹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 3-4시간은 아무것도 안 드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야식은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습관과 관련해서 그다음 공통점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급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세 분 교수님 OX판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우리 김 교수님은 X인데 나머지 교수님들은 다 탄수화물도 드신다고 아니, 그렇게 주셨네요. 예. 가급적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니까 이제 김 먹는 교수님은 거죠. 환수물 드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동그라미 주셨어요. 먹지 그렇게 되는 않는다고. 거예요? 네. 쉽지가 질문이 않죠. 왜 이렇게 어려워, 질문이. 아니 근데 저는 네. 단 밥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아무리 그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그렇지. 마지막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야 될 이렇게 고기 포만감이 먹고도 밥을 먹어야 입가심이라고 저는 맛을 행복하거든요. 먹잖아요, 우리가. 네. 밥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양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먹지 않으면 살이 참 잘 빠집니다. 그래서 아, 뭐 진짜요? 저탄 하시는 분들 살 빼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탄수화물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정량 꼭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이 뭐냐 그러면 통곡 이런 거죠. 통곡물. 예, 하얀 밀가루 대신에 뭐 호밀이나 통밀이나 빵도 통밀로 된 거, 뭐 밥도 귀리 현미밥 이런 식으로 약간 통곡을 적정량. 그것도 많이 먹으면 또 좀 살도 찔 수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양을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꼭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통곡물 위주로 탄수화물 드신다고 네. 하셨지만 사실 나머지 두 분 교수님께서 가급적 먹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네. 진짠가요, 안 교수님? 예, 어떠신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건 맞습니다. 종류를 가지고 해결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주로 탄수화물을 잘 안 먹고 콩이라든가 아니면 달걀 정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백질. 이제 그 탄수화물이 본격적으로 자고 일어나서 필요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때 소모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잘 도정된 쌀로 만든 밥을 먹게 되면 가장 몸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칼로리를 소모하고 이전 전날이라든가 축적된 그 다른 부분으로 축적돼 있던 칼로리를 소모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엔 가급적이면 단백질 같은 것들로 섭취를 하려고 하고요. 뭐 그 다음에 꼭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으니까 제때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 교수님은 탄수화물 전혀 안 드셨어요? 예, 오늘도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이유입니다. 집사람이 오늘은 밥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저절로 살이 좀 빠지시겠네요. 예. 아내분께서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우리 최 교수님은 탄수화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정 시간 동안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이거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하세요? 지금은 제가 아침은 아주 좀 간편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간헐적 단식은 아닌데 제가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슬픈 사연. 무슨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호인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네. 즐기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2018년도 광복절이었습니다.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광복절이니까. 충격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양에 가면 그 산막사라고 굉장히 이게 산중에 그 절이 있고 거기가 굉장히 그 오르막이 급한 거길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올라갈 때 이제 힘들게 올라가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네. 근데 거기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그만 이제 브레이크 열 때문에 그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열변형이라고 약간 하는데.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바퀴가 내려앉는 것까지는 아니고 바퀴가 휘어서 이렇게 똑바로 안 돌고 이게 꿀렁꿀렁 있는 거죠. 위험하기도 열변형이 하겠다. 와서. 네. 그래서 조심조심 어떻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이렇게 날씬하고 가벼운 친구들은 그냥 경쾌하게 가볍게 착착착 올라가는데 그렇지. 저는 힘은 힘대로 들고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전거는 안 그래서 타시고. 그날 이후로 이제 체중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맞는 것 같아서 하게 됐고 네. 저한테 맞는다는 게 뭐냐면 저 이제 아침을 잘 안 먹으니까 그리고 8시까지만 저희가 저녁에 밥을 먹고 아침을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8시부터 그 다음 날 12시까지 그러니까 16시간 간헐적 단식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6시간 동안 안 먹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굶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만 정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한 10kg 정도를 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뒤로 그 자전거 동호회를 탈퇴하셨다고. 창피해서. 네.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 지금 동호회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열심히 하고 네, 계시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